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대구가 많이 저렴해져서 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정리를 하면서 대구 아파트 쪽에 다시 심상치 않은 지표들이 보이고 있어서 실거주 매수자, 투자자, 매도자분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거래량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동산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4월 달의 거래량인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1.3 대책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1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해서 초급매들이 사라지고 2월 달과 3월 달에는 서울 수도권 핵심지부터 해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대구도 22년 1월부터 거의 바닥 수준의 거래량인 750건을 쭉 유지를 하다가 23년 1월부터 증가해서 23년 1월에는 895건, 23년 2월에는 1605건, 3월 달에는 1805건으로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있는 급매물들이 소화되면서 호가와 실거래가가 약하게 대구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거래량이 올라가야지 실질적으로 완만한 상승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대구에서는 보시다시피 가격이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 바로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달서구 대장 지역인 용산역과 축전역 인근의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기준은 보시다시피 4월 달에 거래량이 있는 단지들만 추려보았습니다. 용산역 바로 위에 위치한 용산 롯데캐슬 그랜드 같은 경우에 32평이 1월 달에 4억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4월 달에 3억 4,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방 죽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27년 차인데요. 1월 달에 2억 9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4월 달에 3억 3천에 거래가 돼서 4천만 원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역 아래쪽에 장기 초록나라는 12월에 3억에 거래가 됐다가 최저가로 4월에도 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삼동 우방 드림시티 같은 경우에는 구축 대장 아파트인데요. 12월에 2억 5천에 거래가 됐었다가 이번 달에 2억 5,300에 거래가 돼서 거의 보합 상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당 이편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에 1월 달에 거래가 됐다가 4월 달에는 5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성당 이편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월에 3억 2천, 4월에 3억 4,600에 거래가 돼서 2,500만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더 샵 달서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25평 기준으로 1월 달에 3억 2천에 거래가 됐다가 4월 달에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산 롯데캐슬 그랜드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3억 4,800인데 호가 최저가는 현재 매매 4억에 나와 있습니다. 우방 죽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가 최저가가 3억 1,500에 나와 있고 이것은 실거래가보다도 오히려 낮은 금액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 초록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1,000만 원 정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우방 드림시티는 호가가 마이너스 200, 성당 레미안 이편한 2단지는 마이너스 400, 다음에 1단지는 마이너스 4,300, 더 샵 달서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700 정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매물이 대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대구는 분위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호가에서 더욱더 조절해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추가 내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 14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거의 미분양 수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14년부터 대구는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미분양이 22년 3월에 급증하면서 6,572건, 그 다음에 22년 9월에는 만 건을 넘기면서 23년 2월에 13,987건으로 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에는 소폭 하락한 13,199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정부가 1.3 대책을 파격적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분양 수치는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의 인구는 전국을 기준으로 5%밖에 되지 않는데 미분양 물량은 18.3%가 되고 서울, 경기, 인천은 한국 인구의 50%를 차지하지만 미분양이 15.3%밖에 되지 않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 84.7%로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극심한 온도 차이를 이 미분양 지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 중구인 남산동과 대봉동을 보시겠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3억 1,500이 거래가 됐었는데 4월 달에 실거래가가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남상동 보성 황실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월 달에 2억 9,800에 거래가 됐다가 더 급락한 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6억 4,500, 4월 달에 5천만 원 정도 상승한 7억에 실거래가가 됐고요.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에 12월에 거래가 됐다가 7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4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봉동 센트로 팰리스 같은 경우에 1월에 3억 9,500, 그 다음에 4월에 4억 7,500에 거래가 되면서 약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남산동과 대봉동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나름 오른 단지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해보면 대신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3천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보성 황실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보다 최저 호가가 2천만 원 정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4월 실거래가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고요. 센트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4월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6,500이나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같은 경우에도 4월 실거래가와 거의 비슷하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입주 물량이 되겠죠. 이미 매우 많은 입주 물량으로 대구는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요. 하지만 22년도보다 더욱더 심한 입주 물량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대구는 분기별로 3,100세대 정도가 적정 물량인데요. 23년 2분기에는 9,312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적정 물량보다 3.1배, 23년 3분기는 1,641세대가 입주하면서 3.4배, 23년 4분기에는 대구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4.3배, 13,320건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의 전세가율은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서 50에서 60% 사이인 곳이 많은데요. 그나마 22년 말에서 23년 1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이때보다는 적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최근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23년 2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입주 물량 폭탄이 다시 1년 정도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24년 1분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대구 시장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에 실거주나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23년 2분기부터 늘어나는 입주 물량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전세가의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대구 북구와 동구 일부 지역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구축인 대한동아 침산 2차는 작년 11월에 2억 2천에 실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2억 2,500에 거래가 되면서 거의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은 작년 11월에 3억 2천에 거래가 됐다가 이번 달에 거의 보합 수준으로 3억 2,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성강 우방타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3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번 달에 4천만 원 정도 하락한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역 서희 스타힐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3억 2천에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이번 달에는 더욱더 낮은 실거래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 대형 같은 경우에는 12월과 4월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요. 복현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에 3억 2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3억 6,500으로서 조금 오른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역 역세권 도보권에 위치한 동대구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3억 8,500에 거래가 됐다가 이번 달에 4억 1천에 2,5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거래가와 최저 호가를 비교를 하면
대한동아 침산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가 높게 나와 있고요. 오페라 트루웰 시민의 숲 같은 경우에는 3,500, 정강 우방타운 같은 경우에는 2,100 정도가 4월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역 서희 스타힐즈와 복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500만원 정도 더 높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구 반도 유보라와 센트럴 파크는 오히려 4월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1,000만원 정도 낮게 여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중심인 수성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은행역 위쪽에 위치한 수성 보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4억 5,500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4억 2,500으로 오히려 3천만원이 하락한 실거래가를 보여주었고요. 이편한 세상 버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5억 6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23년 4월 달에는 6억 2,500만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6천만원 정도 오른 실거래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버머역 대장 아파트인 버머동 두산 위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53평 기준으로 작년 12월에 15.5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23년 4월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보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버머동 에일리넷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5억 8,500 실거래가가 되었다가 23년 4월에는 1억 3천만원 정도 오른 7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만촌 삼정 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8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23년 4월에 8억 6,400으로서 6천만원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12월 6억 9,700에 거래가 됐었는데 23년 4월에는 1,000만원 정도 하락한 6억 8,9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월 실거래가와 최저 호가 기준으로 보면 수성 보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이 높게 나와 있고요. 이편한 세상 버머는 거의 보합 상태인 500만원이 높게 나와 있고요. 두산 위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버머 에일리넷들은 8천만원 높게 나와 있고요.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3,100만원, 만촌 삼정 그린 코아 에듀파크는 거의 보합 상태인 600만원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성구만 유일하게 실거래가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최저가 매수를 희망시에는 조금 빨리 다른 구보다는 움직여야 될 것 보입니다. 자, 다음은 23년 1월의 전세 호가와 23년 4월의 전세 호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실거래가가 진리인데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시장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호가로 흐름을 파악하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상승한 곳이 전세가는 23곳, 보합인 곳이 3곳, 그 다음에 하락한 곳은 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6곳이 보합 또는 전세가는 지난 1월보다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코픽스 금리가 4점 중반대로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4월 달에는 코픽스 금리가 3점 중반대로 가면서 전세가가 대부분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3년 1월부터 전세의 매물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셨다시피 2분기부터 대구에서는 역대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올린 전세가가 2분기부터 하락 또는 보합이 예상이 됩니다. 금리는 빨라야 4분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23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대구가 다시 한번 힘든 시장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3년 3월에 거래량이 다소 많이 늘어났다가 4월 거래량은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서도 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부터는 역대급 입주 물량이 다시 대기 중입니다. 현재 50에서 60%의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서 투자자들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4월 실거래가와 최저 호가를 보셨는데요.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4월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곳도 있고 약간 높은 곳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뜻은 여전히 대구에서는 초급매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고 대구의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비관적으로 대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자들이 여전히 공포에 휩싸여서 매수를 많이 꺼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의 여러 지표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구는 여전히 초급매들을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고 완만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의 해결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